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잘것없고 옹졸한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좀 깬다. 저 치울까요? 네. 한고은님은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의 원숭이 이마형인데 재주가 있고 끼가 있고 막 욱하고 터지는 사람이었다가 아니 사주에 그런 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님과 머슴의 관계다. 그런 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슴의 운명을 타고났다. 진짜. 아니야. 화려 조심해 조심해. 그런 거 아니야. 오해가 컸어리야. 아 벌써 병오년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저희 고은언니 한고은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올해 그러면 목표 같은 거 올해는 일단 우리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50만. 어떡해.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니까 50만이 넘으면 추첨해서 모실 수 있는 분들을 한번 모셔서 식사 한번 제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던져주세요. 제가 나이가 조금 넘어가다 보니까 건강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좀 건강을 조금 집중적으로 챙겨보고 많이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고은 언니 이분 좀 만나보아 주세요. 아니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컨텐츠 아이디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자라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제작진들이 회의를 했는데 고은 언니 한고은의 고은님들이라는 구독자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재미없다. 아니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제 이름이랑 비슷해서 기분이 나쁘다. 어쨌든 그래서 좋은 구독자명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좋은 아이디어도 한번 부탁해 볼게요, 여러분. 새해에는 저는 기독교지만 항상 토정 비결을 봐요. 막 맹신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약간 좀 위로를 받는다 그럴까? 그래서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진짜 귀한 분을. 누가 오는데? 진짜 왔어.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알았어. 그만하고 들어와. Now. 저희 누슈한 집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빛이 벌써 빛나고 계시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갑자기 왜 땀이 나? 그러면 선생님 모셨으니까 한번 저희 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현관부터 어떻게 이 집은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7년? 7년 네, 되셨어요? 정도 됐고요. 네. 뭐지?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두신 이유가 있으세요? 돈 주고 샀는데 묵혀놓기도 아까워서 그냥 네.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이제 한고은님 자체가 약간 기획이나 디자인 이런 쪽하고 좀 인연이 있고 뭔가 구성적으로 잘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아세요? 생년월일을 미리 받았거든요. 집에 들어올 때 좀 정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좋았고 다만 이렇게 사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은 뭔가 에너지가 응집되지 않고 좀 산만한 기운이 드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현관은 좋은 에너지를 이제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자리니까 뭐 골프채나 배달 박스나 유모차나 자전거나 이런 걸 두지 않는 게 좋아요. 유일하게 여기가 조금 거슬린다. 좀 정리해라. 네. 들어오자마자 저희는 화장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 화장실 불을 항상 켜놔요. 무드등처럼. 화장실은 이제 습하기 쉽고 음기가 가득하기 쉽기 때문에 생화 같은 꽃을 두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빛이 나게 하거나 어둡지 않게 해서 양기를 올리는 거는 필요해요. 제가 여기다 꽃을 안 두는 이유는 꽃할 때 못할 짓인 것 같아서 해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게 좋다. 네, 좋고 불을 켜두시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음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까지는 조금 기대 이상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신 건 어떻게? 뭔가 공간이 좀 차거나 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왜 하셨어요? 제 성격 때문 아니면 보신 게 있어서?
사주의 에너지가 따뜻한 것에 대한 동경은 많긴 하지만 사실 웬간한 따뜻한 걸로는 잘 열리지 않고 굉장히 극한의 따뜻함으로 다가와야 그것이 공간이건 사람이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공간에서 잘 채운 부분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쪽에서 이렇게 좁은 복도를 들어와서 안쪽에서 이제 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남동의 유엔빌리지나 동부 이천동도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거의 같잖아요. 그것을 이제 항아리 모양으로 좋은 기운을 이제 담아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파트나 빌라의 평면에 있어서도 들어올 때 입구는 좁아서 안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것은 좋은 기운을 담아두는 거니까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 저 테이블 두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오갔거든요. 저런 테이블 어떨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테이블이죠. 이 공간과 전혀 어울림이 없고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보잘것없고 옹졸한 느낌이 드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좀 깬다. TV에서 저 고기 테이블 쓰는 걸 보고 저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재미를 뒀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저기다 찌개도 끓여 먹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저기서 부쳐 먹고 전도 저기서 부쳐 먹고 저도 술도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저희 집에서 제일 잘 쓰는 아이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용이 되지고 쓰여지고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옹졸하다. 얼핏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항상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오나요? 좀 약간 눈부신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거가 sheer 커튼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암막 커튼도 있어요. 저희는. 네네. 조금 아쉬운 거는 네. 저쪽에 보면 싱크대 가운데 있는 타일 쪽에 약간 빛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저기 벽 쪽에 벽 쪽 타일이 네네네네. 창문에서 봤을 때 네네. 창문과 마주보는 쪽에 창이 있다거나 또는 뭐 거울이 있다거나 유리장이 있다거나 냉장고 같은 저런 반사되는 전자제품이 있다거나 타일 같은 게 반사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약간 무광으로. 무광으로 저희 그거 뿌려야겠다. 무광 스프레이. 그럼 됐죠. 문에서 봤을 때 대각선 안쪽에 이쪽에 안정감을 두는 자리거든요. 특히 이제 벽도 있고 창이 있을 때는 창보다는 벽 쪽으로 해서 머리맡을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웠을 때 어슷하게 저 방문 쪽을 바라보는 자리가 좋고. 저는 배치가 잘 된 거네요. 네, 잘된 배치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누웠을 때 머리맡 쪽에 너무 많이 물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치워야겠구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저기 가구도 약간 억누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 치울까요? 네, 금고도 머리맡 쪽에 금고를 두시는 거는 좋지 않고 머리맡 쪽에는 차거나 철제, 뭐 유리, 뾰족한 것 이런 걸 두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위치를 가급적 집안에서 북쪽으로 옮겨주시는 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북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오구나. 네, 북쪽은 어떤 재물, 돈, 뭐 이런 것들, 활동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그럼 이렇게 강아지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편하게 해놓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강아지에 대한 이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침실은 두 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 자리인데 두 분이 오롯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위계적으로 강아지한테 눌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침실의 주인이 두 분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좋은 의미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누가 선물을 주셨어요. 아. 근데 저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퍼즐을 왜 얼굴을 이렇게 잘라놨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진을 주지. 그러니까 뭔가 쪼개져 있고 분절된 그런 거잖아요. 네. 굳이 뭐 그죠. 침실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태우겠습니다. 태워도 괜찮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럼요. 뭐 남지 않게 네.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집어 놓으셨어. 굉장히 집이 좀 무채색이잖아요. 저희 집이. 네. 그래서 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집안이 너무 차가워요 라고 하실까봐 야단 맞을 생각을 좀 하고는 있었는데 오히려 좀 좋은 진단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네요. 실제로 한국님에게 좋은 컬러는 빨강, 핑크, 아우. 브라운 이런 계열이 잘 맞으니까 지금 다 입고 계신 네, 그런 컬러들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니까 선생님한테 맞는 색깔은 어떤 걸까요? 본인 사주도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어떤 색이 어울리세요? 주로 이렇게 검은색이나 무채색을 많이 입으시길래 네, 저는 주로 뭐 청색, 남색, 검정 이런 게 남색은 멋있겠다. 남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부장을 없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굳이 상부장을 없애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이게 다 막혀 있으면 너무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여기만 유리로 하고 대신 안에 라이팅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있는 이 등을
24시간 켜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 무드등처럼 그게 이제 빛이라는 것은 오행으로 봤을 때 화의 기운이거든요. 불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한고은님에게는 이제 불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의 기운을 채우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은 이제 컬러적인 거나 따뜻한 기운이거나 이런 빛으로 어떤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유리로 된 것이 이쪽에 두셨다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이쪽에 두셨다면 지금 제가- 저쪽 창하고 마주보는 구조에서 좋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고 이쪽으로 배치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 보통 이제 싱크대와 불의 기운이 있는 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조리대도 확보할 수 있고, 물이 불을 극하는 상극의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런 의미로도 괜찮은 것 같고. 약인가요, 근데? 이 약들하고 저희 강아지 약들, 저희 약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나씩 주워 먹기 네. 때문에 근데 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은 수납해서 한쪽으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한쪽으로 넣거나 아니면 수납장에 넣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의 의미라는 게 건강하지 않고 이럴 때 먹는 건강 보조제. 건강 보조제긴 하지만 그래도 수납되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집이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치, 낮은 집 같은- 층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땅의 기운을 이제 그대로 받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느낌입니다. 전제가 10점이었으면 나의 생각은 몇 점이었는데 지금은 몇 점이다. 항상 이제 모든 집을 갈 때는 별 기대를 안 하고 오거든요. 네네네네. 한 6점으로 왔는데 음, 한 8.8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다녀본 집들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더라. 이제 방송에서 노출된 것만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이 집도 한 5위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집은 특별한 냄새나 향이 없어요. 일단 너무나 안 좋은 집은 냉장고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냄새가 쾌쾌하게 나고 환기가 안 돼 있고 그런 집들은 최악이고, 과하게 뭐 디퓨저나 인센스 같은 걸로 향기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고은님의 집은 향기라는 오감 중에서 이제 코로 봤을 때의 풍수는 뭐 95점 드릴 수 있어요. 올 한해 시작이 좋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네. 생강차 제가 살짝 우렸는데 잘 저는 먹겠습니다. 생강계피 좋아해서 네, 계피가 어마어마하셔. 엄청 좀 세죠? 세네요, 진짜. 건강에 좋아요. 네. 저는 겨울에 이걸로 나요, 진짜. 그래서 감기가 들리면 끙끙 앓으면서 혼자서 이걸 네. 다려요. 잠깐만. 우리 시작하셨어. 나를 극히. 수줍잖아요. 얼굴을 뵀을 때 느낌은 화면에서는 보일 수 없는 이제 눈의 깊이가 보이는데 뭔가 조금 슬퍼 보여요. 한고은님은 사주의 에너지도 그렇고 얼굴에서 느껴지는 것도 그렇지만 약간 본인이 견뎠다 이런 느낌이에요. 방치됐다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어떤 힘듦이나 외로움이 강했다. 그것이 이제 눈빛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맑고 밝게 웃고 계시지만 상처도 많고, 그리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고 살려고 하는 의식이 강한데, 누구한테 의지할 곳이 별로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이고지고 다 가야 되니까 고단함이 있다. 장녀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내가 장녀가 아니어도 장녀처럼 끌고 가야 되는, 눈썹이 이제 농밀하고 짙고, 맞아요. 저는 눈썹이 좀 짙은 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주관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내 스타일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한 편이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거나 기대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아쉬운 소리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힘든 게 있지만 일복이 있고 재물,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덮어놓고, 요즘 잠깐 제가 버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제 사주의 개는 어떤가요? 한고은님의 마음에는 어떤 따뜻함에 대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데, 그것이 웬간한 따뜻함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 녹지 않고 굉장히 강한, 평생 변치 않는 따뜻함 정도가 와야지 내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반려동물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눈이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냥 이렇게 눈빛만으로도 좀 이렇게 다독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세요? 취미요? 정말 없어요. 약간 살면서 어떤 취미를 갖는다라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 이외에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에너지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딱히 취미라고 하는 것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많이 걷고 산책하고 그거 좋아요. 따뜻할 때 그냥 걷는 것. 그거 걷는다는 것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고 사유한다는 거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약간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고 다르고요. 산의 에너지에 어떤 안온하게 품어주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불의 에너지가 강한 산들도 있으니까 그런 산들을 가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산이 있죠? 화기가 가장 강한 산은 관악산이죠. 가깝네요. 관악산은 이제 화기라는 불의 에너지가 강한데 화기라는 불의 에너지는 한고은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내 에너지를 더 좋게 할 수 있으면서 전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꼭 산 다 한번 타지 않았대죠. 산 근처만 가도. 이왕이면 이제 연주대와 연주암까지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시간 정도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올해 사주는 어떨까요? 올해와 내년에 오는 춥고 추운 환경 속에서 햇볕이 비추고 태양이 뜨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의 어떤 성취, 성과, 매매, 문서, 계약운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의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하필이면 춥고 춥대 추운 데서 움직일. 본인의 어떤 추운 것들을 내 보완해주는 사주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꺼이 기화가 될 때는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예요. 얼굴에서 이제 이마는 약간의 원숭이 이마형인데 재주가 있고 내가 끼가 있고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기획, 구성, 디자인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장인 같은 작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숭이만 어떻게 생긴 이마예요? 원숭이 이마는 이제 삼자 이마죠. 삼자 이마. 손오공처럼. 약간의 삼자 이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조금 지금보다는 좌우 광골 볼 쪽에 입 주변으로 살이 조금 더 찌시면 진짜요? 저 원래 좋을 것 같다는. 이만했었는데 이거 빼느라고 너무 이거 볼살을 더 키우라고요? 지금보다는 더 찐 게 하관도 좀 안정이 되고 좀 복스러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고. 살찌는 거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머리를 자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자르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 자르는 건 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나이가 기르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관리하기도 귀찮고. 머리가 긴 것은 음의 기운이고 컬이 있는 것도 음의 기운이고 짧은 것은 양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한고은님은 음의 기운이 좀 많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조금 저는 자르셔서 음의 기운이 많아요. 네, 조금 짧아서 양기를 올리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이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두꺼우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전 사실 선생님 정도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중성적인 느낌이 좀 강할 테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성스럽게. 네. 요즘에 제일 고민이 되시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고민은 노후와 그리고 건강? 가장 큰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남한테 피해 가지 않게 잘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고 저희 유튜브의 미래는 어떻게 돼?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석 달? 석 달 되셨어요? 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이제 올해는 야심차게 우리 PD님이 50만 갑시다 구독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30 정도? 올해 4, 5, 6월이 좀 기세 있게 올라오는 운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이분들 다 이끌시고 관악산 연주대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연기를 계속 하게 될까요? 이러다 이제 연기자에서 하나씩 둘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연기하시는 것도 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콘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손을 많이 활용하고 손재주를 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요리도 될 수 있고 디자인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런 뭐 그림이나 전시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운이 60대 초중반에도 한번 운이 있으시니까 그때도 뭐 작품이나 활동들을 좀 사람이 하실 있다는 수- 거네. 그럼 60대 초까지는. 모르는 거지 사람. 한고은님은 약간 맑은 청년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
때묻지 않고 어떤 순수함이 있는, 하지만 내가 자립적으로 뭔가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운으로. 그러면 저희 신랑이 그렇게 관상이 좋아 보인다고 구독자분들께서 그러셨다고 네. 한번 관상 부탁드려도 네. 바쁘신 분 모셨으니까 우리 또 뽕을 네. 빼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신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 뭐 차라도 하나 갖다 줄까? 저요? 저 남긴 거 먹겠습니다. 아, 너무 신기하네요, 선생님. 제가 이제 궁합을 볼 때 항상 여쭤보는 게 있는데, 두 분이 두 분을 만나서 좋은 점과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야, 이런 질문 처음이다. 먼저 저 말씀하실래요? 아쉬운 점은 좋은 점. 좋은 점은 먼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막 아프거나 안 좋은 상황일 때를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다 봤는데 그때마다 더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상이 있었거나 그리고 회사 일로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럼 와이프가 진심으로 상담을 해주고, 솔직히 좀 뭐 물질적으로도 와이프가 안정감을 주고, 물질적인 안정감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뭐 말하자면 돈 걱정 안 하고 산다고 해야 되나요? 신영수님은 기본적으로 뭐 남을 배려하고 맞춰주는 그런 기질을 좀 강하게 가지고 태어남과 동시에 예의가 없거나 경우에 바르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분해하면서 못 견디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주에 그런 게 나와요? 얼굴에도 약간 욱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다 맞춰주는 것 같지만 예의가 없거나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맞아요. 분노를 느껴요. 맞아요. 극도의 분노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남에게 되게 잘해주거든요. 맞춰주기도 하는데, 잘해주고 맞춰주다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을 때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잘해줬다가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가 막 욱하고 터지는 사람이었다가,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본인이 내어주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고은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신영수님은 아내에게 잡혀 살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잡혀서 맞춰 살 수밖에 없는 처자리에 마님을 깔고 있다. 네. 오. 머슴의 운명을 타고났다. 한잔 하십시오, 머슴님. 그러니까 한고은님과 신영수님과의 관계는 마님과 머슴의 관계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사실 느끼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가끔 반항하는 반항기가 좀 있거든요. 있습니다. 저 완전히 있어요. 하지만 반항을 해봐야 안 되는 거 알고 다시 돌아와서 굽힐 수밖에 없는 나의 숙명. 진짜. 어떻게 보면 스스로는 짠하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맞아. 운명. 너무 맞아요. 선생님 가끔 막 못 참을 때는 저쪽 복도 뒤에 숨어가서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하고, 와이프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했던 리더가 자기보다 덜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조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더 성공했으면 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성공까지 가는 길에 제가 잘해서 한 부분도 있고 서로 간에 그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겪었던 얘기를 해도 가끔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먹힐 거 알고 기다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근데 저는 이 빨리 안 풀리면 와, 이게 또 답답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약간 천천히 풀리는 타입이고, 화가 나도. 신영수님은 사실 그런 아내와 있었던 모든 사건들과 내용들을 다 각인해서 가슴속에 새기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메모도 좀 해놓습니다. 네, 오래오래 기억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게 잘못한 건 사실은 없어요. 큰 거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잘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여보 강아지 물 좀 갈아줄 수 있어? 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서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는 좀 쓰레기통에 넣어주면 안 돼? 부탁일 수도 있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넣나요?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하겠어요. 자기 따는 게 모아놓는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적질을 하고 자기 야단 맞았다고. 야단 친 게 아닌데. 신영수님은 나를 누르는 것을 약간 깨부수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걸 잘 못 견뎌요. 나를 통제하거나 누르면
이제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질이 좀 강한데 이제 한고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신영수님은 보통은 다 참고 맞춰줘요. 대부분 많이 맞춰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간 성질을 낼 때 그때는 한번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유불문하고. 네, 그러면 신영수님은 어떤 성격이냐면 원래 이제 한고님이 그럴 성격이 아닌데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인돼서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0가지를 다 받아주고 한 번 성질날 때 그걸 받아주면 내가 앞으로 100가지를 받아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면 이제 신영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자수성가해서 기업을 맞아요. 이룬 부모님의 자식들은 부모님을 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분이 어떤 일에서 내가 성취를 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껏 살아온 자수성가한 그런 에너지 때문에 자기 확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한고은님은 남편분을 조금 더 길을 살려주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런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고은님을 신영수님은 약간 탓할 게 아니라 조금 측은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고 있는 거 그러고 같아요. 그러- 왜냐하면 신영수님도 측은한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마님으로 이제 받드는 마음도 있지만 측은하게 측은지심이 바라봐서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은. 어떤 연민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두 분이 잘 챙겨간다면 굉장히 더 에너지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시니까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명줄? 맞아.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한고님이 이제 혼자 있던 세월 속에서 다시 혼자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명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어쨌든 신영수님이 조금 더 건강도 잘 챙기고 내가 하루라도 반드시 한고은님보다 오래 살아야겠다는 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 아까 청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남편분은 어떤 상인가요? 청년상. 남편분은 약간 스님상이에요. 물론 조금 변종 스님상이긴 하지만 본인의 마음에는 현실적인 것들을 채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타인의 감정과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동요되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끌고 가는 힘이 있으니까 명리나 철학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본인에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맑은 청년상과 스님상은 궁합이 좀 약간 땡중 이런 느낌인가? 사실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안 맞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한쪽이 너무 강할 때는 한쪽이 받아주는 쪽이 좋거든요. 둘 다 강한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궁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할게요. 뭔데? 선생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셔. 메이크업도 안 하셨는데 피부 관리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뭐 정말 타고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로션 이제- 같은 거 뭐 로션은 바르죠. 뭐 로션. 어떤 거 쓰세요? 뭐 제로이드. 네,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거. 술, 담배를 안 해요. 네, 술, 담배를 안 하고 술 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1년에 뭐 맥주 한 잔 마실까요? 거의 뭐 술자리 갈 때는 있지만 취미는 그럼 뭘 하시세요? 그냥 산책하고 걷고 책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골프도 안 치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안 만나고 그래서- 마지막 연애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연애를 어떻게 해? 어제. 아니 술도 안 드시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정말 연초에 선생님 뵈가지고 좋은 기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은님들 2026년 병원년 조금 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